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죠?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관련 뉴스 기사, 기술 분석 보고서, 그리고 사용자 대응 방법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죠. 그렇죠. 이게 뭐 수천만 명의 정보가 관련된 사건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 정보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사건 규모부터 좀 보죠. 언론 보도랑 민관 합동 조사단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이번 해킹으로 SKT 가입자 거의 전부, 그리고 약 2,700만 건의 가입자 식별번호, IMSI를 포함한 유심 정보가 유출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게 SKT망 쓰는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뜰폰 사용자까지 포함된 규모고요. 처음에는 이 IMSI, 그러니까 가입자 식별번호랑 인증키, K값, 이렇게 유심 복제에 꼭 필요한 4가지 정보랑 SKT 내부 관리 정보만 유출됐다고 발표가 났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2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감염된 서버는 무려 23대로 늘어났고 악성 코드도 25종이나 발견됐어요. 이게 그냥 단순 침입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경로로 공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23대 서버에 25종 악성 코드라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정보들이 임시 저장되던 서버 2대도 감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생긴 거네요. 처음 발표랑은 좀 다른데요? 그렇죠. 초기 발표와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심지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라고 하죠. 이게 약 29만 건 포함된 파일이 있던 서버까지 감염된 걸로 확인되면서 IMEI 유출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음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와, 2,700만 명에다가 개인정보, 단말기 정보까지 유출 가능성이 있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해킹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밝혀진 게 있나요? 해킹 시작 시점은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습니다. 2022년 6월이요? 꽤 오래됐네요. 네, 꽤 오래전에 이미 침투가 시작된 거죠. 사용된 악성 코드는 BPF 도어라고 불리는 종류인데요. 이게 탐지를 피하는 데 좀 특화된 녀석입니다. 그리고 서버에 몰래 숨어서 원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웹쉘 방식 같은 것도 확인됐고요. BPF 도어랑 웹쉘. 네, 이게 주로 특정 국가 해커 그룹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관련 코드가 또 공개되어 있어서 공격자를 딱 누구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이 당신에게 실제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특히 IMSI랑 K값이 같이 넘어갔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게 가장 직접적인 위험인데요. 바로 유심 복제, 영어로는 심 클로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 스와핑입니다. 공격자가 유출된 IMSI와 K값을 이용해서 당신 번호로 된 유심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심을 복제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가야 할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가로채서 예를 들면 금융거래 인증 같은 데 악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행 인증 문자 같은 걸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단말기 고유번호 IMI, EI까지 유출된 게 맞다면 이건 더 위험해지는데요. 공격자가 당신의 휴대폰 기기 정보까지 복제해서 통신망에서 마치 정상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SKT 측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고 하죠. 이걸 사용자, 유심, 단말기까지 확인하는 2.0 버전으로 강화했다고 밝혔잖아요. 네, 맞아요. FDS 2.0으로 고도화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FDS 2.0으로 못 막아서 피해가 생기면 100% 책임지겠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 있다는 뜻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막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100% 보상 약속이라는 게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표현이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사용자인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유심, USIM을 교체하는 겁니다.
티월드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이심 지원 단말기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교체가 제일 확실하죠. SKT에서 4월 28일부터 무료 교체를 지원하고 있고요. 혹시 이미 비용을 내고 바꾸셨다면 환급도 해준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건 SKT망 알뜰폰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유심 교체 외에 유심 재설정 또는 포맷이라고 불리는 방법도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매장에 가셔야 하고요. 기존 유심은 그대로 쓰면서 내부의 가입자 식별번호, IMSI만 바꾸는 방식이에요. 아, IMSI만 바꾸는 거군요. 네, 그래서 유심에 저장된 연락처나 인증서 같은 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완전 교체를 더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정말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기기에서 내 유심 정보를 사용하는 걸 막아주는 서비스인데 SKT가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도 진행했다고 해요. 네, 그 서비스는 중요하죠. 패스 앱 사용자시라면 명의 도용 방지 설정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정부나 국정원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유심 교체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반면에 SKT는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단은 결국 당신의 몫이겠죠? 아, 입장 차이가 있군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 가끔 도는 정보 중에 유심 핀 잠금 설정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번 해킹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좀 잘못된 정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유심 핀 잠금은 별개다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 기업의 대응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S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아, 지연 보고 논란이 있었죠. 네, 또 유심 교체 비용을 좀 줄이려고 내부적으로 교체를 최소화하려 했다. 이런 지침 논란도 있었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출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지 기업이 한 2년 정도 의무적으로 감시하고 만약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사후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SKT 해킹 사건은요, 거의 모든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와 단말기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유심 교체나 재설정,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꼭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만큼 사실 우리의 정보는 더 많은 곳에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죠. 과연 지금 우리 사회와 기업들은 이렇게 방대해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편리함 뒤에 가려진 이 보안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